죽음을 생각하면 나태해지는 마음을 다잡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저는 오히려 불안감과 긴장이 됩니다. 나태함을 극복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죠. 이제 보통 죽음에 대한 명상도 있죠. 죽음에 대한 명상도. 이것도 잘 하면, 마음에 일어난 이런저런 번뇌들을 제압하는 데 굉장히 유익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현대인들이 이걸 잘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한 명상, 때로는 부정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경전에서 많이 나온 방법이죠. 이런 것들을 되게 섬세하게 정확하게 알아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죽고 나면 내 몸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죽고 나면 이런저런 관계에도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죽고 나면 내가 동료하고 다투는데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나 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죽으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다른 쓸데없는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이런 것보다 수행하는 게 제일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약간의 우울증 같은 데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이 허무하다고 느끼면서 약간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 더 심해지는 거죠.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 부정적인 장애가 더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신중하게 좀 지도를 받아가면서 이런 명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게을러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게을러질 때 이것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을 가지고는 게으름이 안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핑계거리를 찾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게. 가만히 우리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보면 변화가 없는 이런 상태를 즐기거든요. 특히나 뭔가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꾸 약간 하기 싫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핑계거리를 찾게 돼요. 거기서 시간을 보내기가 쉬워요. 근데 생각으로 이걸 없애려면 힘들고 몸을 움직여야 돼요. 일단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왜 이렇게 이러지? 이러지 말고 아예 명상하는 시간을 딱 정해 놓으세요. 그냥 그래 난 모르겠고 내가 시간이 요때 나잖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명상 좌선 딱 적어 놓으세요. 그냥 적어 놓고 때로는 도반한테 얘기를 하든가 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명상한다. 좀 강제 본인이 이 수행을 꼭 해야 되는 의무감을 좀 만들어 놔야 돼요. 아니면 가족들한테 이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는 명상을 한다. 얘기를 해 놓는 거죠.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놓는 거죠. 그럼 어쨌든 간에 내가 이런저런 내가 뱉어놓은 말도 있고 하니까 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라도 좀 명상하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좀 강제가 좀 있어야 돼요. 의무감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게으름을 좀 없애주는 거야. 한편 눈치 보는 게 좀 있어야 돼요. 가만히 눈치 볼 게 없잖아요. 그러면 눈치 보지 않고 하는 사람은 진짜 대단한 수준의 사람이야. 학생들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알잖아요. 가끔은 보면 집에서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드물게. 무슨 고시 공부를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또 재수할 때 대학 입시를 재수하면서 공부한다. 집에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있습니까?
아주 특별한 케이스인 거예요. 그냥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성공을 얘기해. 본인이 절제력도 있고 집중력도 있고 학습하는 능력도 이런 게 다 갖춰진 사람이 혼자서 공부해. 굉장히 드물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학원에 가요. 그죠? 학원에 가요. 학원에 가서 배워요. 배우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그 리듬을, 공부할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원에 가는 거야. 집에서 공부하다가 어떻습니까? 도서관이라도 가요. 때로는 뭐, 요즘 뭐, 스터디 카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왜? 사람도 있으니까, 잠은 안 자잖아요, 이게. 저도 학생 때 보면, 그래도 공부하려면 어디 뭐, 주말 같은 데 되면, 시립도서관을 가든가, 뭐, 대학 도서관을 가든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옆에서 같이 공부하니까, 잠자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공부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할 때도, 이런 뭔가, 좀 시선을 신경 쓰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보면, 아, 정신이 드는 거야, 이게. 자율적으로 혼자서 하기에는 되게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뭔가 나 수행을 하게끔 강제하게끔 하는 뭔가 장치가 있으면 참 좋은 거야. 예를 들어 우리 선원 같으면 지금 새벽 5시에서 7시까지 명상을 하고 또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명상한단 말이죠. 이럴 때 이때 나오는 거죠. 나오면 오늘은 자고 싶은데 그래도 스님 눈치 봐서 이제 눈치 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10시에 나가기 싫은데, 스님 안 오면 뭘 할까봐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홀로 수행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듭니다. 어쨌든 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의무감을 부여해놔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게으름이 사라지는 거야. 결국은 뭐냐 하면 수행이라는 게 바르게 일단 배워야 되죠. 첫 번째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시간이에요. 물론 이제 이거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열심히 하고 시간을 투자하면 그 별 큰 의미는 없어요. 하지만 바르게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수행해야지, 해야지. 한다고 수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근데 내가 자율적으로 시간을 확보하려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무감을 좀 만들어 놔야 돼요. 가까이 있는 분들 같으면, 내가 시간 날 때, 요때 선원에 나가서 수행해야지. 도반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요 시간 수행을 같이 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참 좋죠. 혹시 선원에서 멀리 떨어져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못하더라도 매일매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명상한 시간 딱 집안에 딱 적어 놓는 거죠. 또는 도반들끼리 같이 어때 명상을 하자. 뭐 약속을 해서 의무를 좀 지우는 거죠. 이런 어떤 그 스킬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한 번씩 무슨 취업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도 보면 일종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한 번씩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공부를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수단들이 수행할 때도 사실 필요합니다.